오늘장을 돌아보고 내일장의 성공 주파수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증시 투나잇 진행을 맡은 최은강입니다. 네, 오늘도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국내 증시, 양시장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불안전한 시장 상황에서 실적 시즌에 돌아오다 보니까 몇몇 테마 위주로의 선별적인 상승만 눈에 띄었는데요. 테슬라와 알파벳 등 이 기술주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국내 증시 전반에 묻어있던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장 잘 정리해보면서 내일장 전략 만나봐야겠죠. 한규수 매니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기수 매니저입니다. 네, 국내 증시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지 못하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시장이 하루하루 상당히 힘든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그러나 강보합선 혼조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여전히 힘겨운 장세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또 미국 증시가 마감되고 나서 테슬라의 실적 부진 소식들이 정리가 되면서 전반적인 장세는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나마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나마 낙폭이 좀 축소가 됐고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에 대해서 퀄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HBM3E에 대해서는 여전히 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약세를 기록했고 대형주 전반에 걸친 약세가 오늘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종목들의 실적 호전 소식으로 인해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강세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전체적인 종목군들은 관망 내지는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세력은 많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을 상승장을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여전히 힘겨운 그런 장세고요. 아직까지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조정권의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약간은 방어적인 전략이 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수는 단기적인 조정권에서 기간 조정 가능성과 더불어 약간의 혼조세가 좀 더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들을 조심스럽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호재를 찾는 시장에서 저희 내일장은 어떤 전략 갖고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은 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은 일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부진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 나스닥 지수, 지금 미국 뉴욕 증시 출발 전에 나스닥 선무지수가 1.5%까지 크게 밀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조금 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딱히 미국 증시의 상승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경계감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대형주들이 지금 당장은 크게 오르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올랐던 대형주들 그리고 실적과 성장성이 모자라는 이런 대형주들은 반등을 통해서 일부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일정 비율의 현금을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혹시 모를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과 앞으로 시장에 유망한 종목이 나타났을 때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일부 현금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요. 종목별 순환 장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 장세 속에서 단기 매매를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이런 단기 매매 장세 속에서 단기 매매가 만약에 어렵다라는 분들은 단기 매매를 하지 말고 관망하시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증권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좀 더 이어지더라도 대세 하락 가능성보다는 조만간에 저점이 나오면서 중장기적으로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그 조정을 통해서 중장 유망 종목에 대해서는 최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도 조금씩은 세워가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 리뷰 가볼 텐데요. 저희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HD 현대 마린솔루션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의 흐름은 대체로 강박과 약보합선의 혼조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오른 데 따른 조정치고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었고 조선주들의 흐름 자체가 견조한 상태라고 한다면 후발주 맥락의 HD 현대 마린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의 반격 가능성을 봤습니다만 장초반에 강세 출발했다 결국엔 이제 보합선 정도에서 마감이 됐었죠. 하지만 거래량이 양호하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아직은 견조합니다. 강력하게 들어오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수급 자체가 견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곧바로 상승세를 보기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고 나서 중기 반등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DY 파워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4.3% 비교적 많이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상당히 견조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밀릴 만한 종목도 아니었습니다만 전체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역대가 됐었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주가 하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만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현재에서 정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30%를 넘어서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고위급 강국 간의 평화협정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정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정전이 쉽지는 않다라는 측면,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런 가운데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해리스 쪽으로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쟁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때문에 DR파 같은 경우들은 가급적이면은 현 구간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일단은 털고 나오는 이런 관점으로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수정 전략 한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여전히 힘들고 지루한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는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해 있다는 측면, 그리고 분명하게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해리슨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IRA 후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는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온 것으로 보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 굳이 뭐 품에 나설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서 LG 에너지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는 아직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전체적인 장세가 좀 안정이 되고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선택성 재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내일장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그 안에서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생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셀트리온의 주가가 최근 올해 들어서 주가가 18만 원 선에서 거의 8개월여 가까운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친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특히나 이제 연기금과 기관의 매집이 꾸준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집도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죠. 2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무려 394% 증가할 정도로 일단 실적 증가세가 올해 들어서 조금씩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고마진 제품이라고 쓰는 진펜트라가 올해 하반기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품 실시로해서 실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증가에 따라 주가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청도 3공장이 연말에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셀트리온의 실적이 올해 연말과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증가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의 단기적인 반등에 한번 대비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에서 조금 내려서 19만 3천 원 제시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로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는 18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는데 목표가는 22만 원으로 꼭 채우지 말고요. 현 가격선에서 강하게 한두 차례 올라올 때 털어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짧게 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돋보이는 셀트리온 소개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MBN골드의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